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IB PYP 커리큘럼 설계 시리즈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B 교육의 핵심 철학 중 하나인 주기적인 검토, review와 POI와 UOI 개선, improvement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변화하지 않는 커리큘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잘 설계된 커리큘럼이라도 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건 완성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고정된 문서일 뿐입니다. IB는 말합니다. Curriculum is a living document. 즉, 커리큘럼은 살아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지속적인 반성, reflection과 정기적인 검토, review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POI랑 UOI를 주기적으로 리뷰해야 할까요? 처음에 열심히 설계했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변하고 세상도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학생 구성의 변화 때문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학생들의 관심사나 학습 스타일, 문화적 배경이 달라지니까 그에 따라 단원도 조금씩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경험과 실행 피드백입니다. 실제로 수업을 해두면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잘 연결을 못하네. 이 활동은 생각보다 효과가 크네. 이런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단원을 더 좋게 만들고 다듬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이슈나 맥락의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큰 환경 변화가 생겼거나 사회적 이슈가 터졌다면 그걸 수업 주제나 탐구 질문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야 하겠죠. 네 번째는 IB 프로그램 기준이 업데이트 될 때도 있습니다. IB 본부에서 새로운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는데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 학교도 POI와 UOI를 최신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보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중심 개념을 진짜 이해했나? 탐구 질문이 생각을 충분히 자극했나? 이런 거의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하면 활동이나 질문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POI와 UOI는 처음 한번 끝나고 그냥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문서, living documen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때로는 매 학기마다 꼼꼼히 리뷰하고 다듬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년 또는 매 학기마다 단원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정하거나 리디자인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리뷰를 할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OI 리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OI는 학교 전체의 탐구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 동안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중심으로 각 학년이 어떤 주제로 어떤 유닛을 배울지 쭉 배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POI를 리뷰할 때는 이런 것들을 꼭 살펴봐야만 합니다. 주제 간 균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주제는 너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주제는 거의 다루지 않아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유닛이 반복되거나 겹쳐지지는 않는지 점검도 해야 합니다. 1학년과 2학년이 거의 똑같은 걸 배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학교만의 정체성이나 지역 맥락이 반영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IB 기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만의 이야기도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주제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회 이슈를 던지거나 반대로 고학년 학생들에게 너무 쉬운 주제를 주는 건 피해야겠죠? 다음은 UOI 리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OI는 각각의 실제 수업 단위를 말합니다. 하나하나의 단원이 잘 설계되고 잘 실행됐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UI를 리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걸 봅니다. 중심 개념이 탐구와 활동 속에 제대로 녹아 있는가? 그냥 활동만 많이 하고 정작 중심 개념은 흐릿하게 남은 건 아닌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탐구 질문이 학생들의 사고를 진짜 이끌어냈는가?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답만 찾으려고 했는지 꼭 돌아봐야 합니다. 교과 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각 과목이 따로따로 흩어진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 아래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자 행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는가? 단원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작은 행동이나 실천을 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방식이 단원의 탐구 목표와 잘 맞아떨어졌는가? 수업 목표는 탐구와 사고인데 평가가 단순 암기 문제였다면 그건 다시 고민해봐야 합니다. 그럼 리뷰는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작정 아무 때나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흐름 속에서 계획적으로 잡아두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본적인 연간 리뷰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학기 말에는 UR 리뷰 워크숍을 열면 좋습니다. 그 학기에 실행했던 유닛들에 대해 이건 좋았어, 여긴 좀 힘들었어 하는 교사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모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름방학이 되면 학교 전체적으로 POI 전체 리뷰를 해봅니다. 학년별, 단원별로 쭉 훑어보면서 이건 다음 학년도에 이렇게 한번 조정해보자 하는 식으로 전체 구조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2학기 말에는 다시 한번 학기 단원 리뷰를 진행해 봅니다.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이번 학기에 했던 EOI들을 돌아보면서 보완이 필요한 단원을 체크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신학기 시작 직전에는 그동안 모은 피드백과 수정을 반영해서 개선된 EOI를 정식적으로 배치해 봅니다. 최종 확정된 단원들을 새 학년도 수업 계획에 반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설계, 실행, 리뷰, 개선, 매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학교 커리큘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살아있는 문서로 계속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리뷰는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B에서는 항상 collaborative review, 즉 모두 함께 하는 리뷰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POI나 UOI를 리뷰할 때 한두 명만 모여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사와 코디네이터가 함께 모여서 각자의 경험과 피드백을 나누고 단원의 방향을 함께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먼저 단원별 리뷰 시트를 작성하는 걸 추천합니다. 각 단원에 대해 뭐가 잘 됐고 뭐가 어려웠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 검토 워크숍을 엽니다. 교사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다른 관점을 듣고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같이 함께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건 학생 피드백을 반드시 반영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구두로 이야기한 것, 수업 중 쓴 설문지, 혹은 같이 만든 포스터 같은 것들도 모두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학습 결과물을 분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글, 그림, 발표물 등을 보면 이 중심 개념이 정말 잘 살아났구나, 아니면 또 보완이 좀 필요하네,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코디네이터의 피드백과 학교 관리자의 의견까지 통합해서 최종적으로 단원을 조정하고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학생의 목소리도 반영하고 실제 결과를 보면서 POI와 UOI를 끊임없이 살아있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IB 리뷰 문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단원 리뷰 시트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뷰 시트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항목들을 넣으면 좋습니다.
먼저 유닛명을 적어야 하겠죠. 예를 들면 sharing the planet,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이 주제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는 중심 개념을 써줍니다. 생명체는 자원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이 단원의 학습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탐구 질문을 기록합니다. 자원은 공평하게 나뉠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이죠. 학생들이 이 질문에 따라 수업을 탐색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실행 결과입니다. 실제 수업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활동 몰입도는 높았지만 개념 이해는 일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남겨야 다음에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적합성도 체크해 봅니다. 퍼포먼스 과제는 잘 맞았지만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부족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 부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개선점을 한번 적어봐야 합니다. 다음에는 역할극 활동을 추가하고 시각 자료와 개념 지도 작성을 강화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행동 반응도 정리해 봅니다. 아이들이 포스터 제작은 잘 수행했지만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 부족했다. 이렇게 학생들의 행동까지 꼭 리뷰해야 합니다. 리뷰를 할 때요, 우리가 자주 빠뜨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막상 정신없이 하다 보면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목소리, student voice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단원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은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을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힘들었을까? 이걸 꼭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던 활동도 막상 학생들은 별로 재미없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활동을 되게 뿌듯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은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솔직한 피드백을 구두로든 짧은 설문으로든 꼭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액션입니다. 단원이 끝났을 때 단순히 프로젝트 하나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뭔가를 실천해 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환경 단원을 했다면 진짜로 집에 가가지고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혹은 학교 친구들에게 캠페인 포스터를 돌렸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한번 학생들이 이어졌는지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기 활동 하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학생 안에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싹 텄는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각 자료와 교실 분위기입니다. 수업하는 동안 교실을 한번 쭉 둘러보세요.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 정리한 개념 지도, 발표 준비물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소중한 리뷰 자료입니다. 교실 사진을 찍어두거나 학생 작품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단원을 돌아볼 때 이때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활동이 전개됐었지 하고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학생의 목소리, 행동, 그리고 시각 자료. 이건 리뷰할 때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우리끼리 회의하고 문서만 정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들여다보는 리뷰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학교에서 4학년 How the World Works 단원을 리뷰하던 중 학생들이 실험 활동에는 흥미를 보였지만 탐구 질문에 대한 연결성이 약하다는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교사들은 리뷰를 통해 실험 전에 개념을 한번 살펴보는 도입 시간을 늘리고 또 활동 후에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반성 시간을 강화하며 최종 평가를 실험 결과에 대한 발표 대신 원리를 설명해보는 포스터로 변경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에 같은 유닛에서 학생들의 이해도와 표현력이 확연히 향상되었습니다. 리뷰라고 하면은요, 가끔은 그냥 좋았어, 아셨어 정도로 수업을 돌아보는 단순한 회고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IB가 말하는 리뷰는 그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을 뜻합니다. IB에서는 리뷰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찰, reflection입니다. 이번 단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좋아했지? 어디에서 어려워했지? 그냥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체 과정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선을 제안해 보는 겁니다. 성찰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바꿀까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탐구 질문을 조금 더 깊게 바꿔볼지, 평가 방식을 한번 다르게 해볼지, 교과 간 연결을 더 강화할지 이런 식으로 명확한 개선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록, documentation.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남길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워크숍 기록을 남기고 리뷰 시트를 업데이트하고 단원 수정안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거죠. 이렇게 해야 나중에 다른 선생님이 오시더라도 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학교 전체가 쌓아온 경험과 개선 노력이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리뷰는 단순히 잘했어, 아쉬웠어 하고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음 단원을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회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리뷰 시간이 훨씬 더 의미 있고 학교 커리큘럼도 해마다 더 탄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PY나 UI 리뷰를 할 때는요, PYP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디네이터는 단순히 회의하자고 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리뷰 전체를 이끌고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PYP 코디네이터가 어떤 일을 하냐면요. 먼저 리뷰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코디네이터의 기본 역할입니다. 언제 누구랑 어떤 방식으로 리뷰를 진행할지 전체 흐름을 설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교사 간 조율과 일정 관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참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수업과 겹치지 않게 워크숍 일정을 잘 잡고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의견도 사전에 정리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 리뷰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아카이빙을 하는 것도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단순히 회의록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를 어떻게 수정하기로 했는지, 어떤 피드백이 나왔는지를 명확히 기록해서 학교 전체가 다음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뷰를 바탕으로 다음 학년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코디네이터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냥 좋은 아이디어였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음 학년에는 이렇게 반영해서 실천하자 라고 이어나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코디네이터는요, 단순한 관리자나 조정자가 아닙니다. 학교 커리큘럼, IB 커리큘럼 문화를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해마다 더 깊이 있는 IB 문화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그냥 문서만 정리하고 끝나느냐, 그 차이는 결국 코디네이터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리뷰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면요, 학교가 그냥 수업을 잘하는 곳을 넘어서 질문하는 학교로 변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수업이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교사들끼리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을 주고받는 문화가 생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더 나은 수업을 위해 서로 묻고 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그걸 다음 수업에 반영하는 팀회의가 일상이 됩니다. 단순히 점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에는 학생들이 약했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르쳤더니 효과가 있었네. 이런 방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또한 학생 피드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실제로 단원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학생들이 느낀 점, 하고 싶은 말이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업을 바꾸는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원이 매년 진화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작년에 했던 걸 그냥 다시 하는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씩 수정하고 다듬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 리뷰라는 건 그냥 문서 고치고 파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고하는 학교, 질문하는 교사, 변화하고 살아 숨쉬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OI 혹은 UOI는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구조입니다. 정기적인 리뷰는 실행된 수업의 성찰, 개선, 기록을 포함합니다. 리뷰는 교사 혼자서가 아니라 팀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리뷰 결과는 다음 학년 또는 단원 설계에 직접 반영되어야 합니다. 리뷰가 반복될수록 학교 커리큘럼은 더 정교하고 의미 있게 진화됩니다. IB 커리큘럼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곧 이어지는 실천 중심 시리즈에서는 평가 루브릭 만들기, 학습자 행동 액션 설계하기,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IB 리더십과 학교 문화 구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